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서 시니어,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생활지원과 관련된 6가지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원하고요. 부부 가구 경우에는 51만 7,080원을 드립니다. 이 산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만원 이하이고요.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는 복지로도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고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을 평가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소득은 공제를 해주고요. 재산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기본 재산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상시 근로소득 경우에 108만원을 공제하고 30%를 또 추가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고요. 위기 상황이라 하면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돼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거나 가구 구성원이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하는 경우, 가족 폭력을 당하는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영업을 못하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에 내가 도저히 생활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55만 8,419원입니다. 4인 가구는 405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농어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5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실거주주택 1개에 대해서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을 적용해 주고요.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1개월 생계유지비를 제공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62만 200원입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요. 의료 관련해서 각종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해줍니다. 주거 지원으로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에 지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6만 2,500원 정도의 지원 금액으로 최대 12회 지원해줍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최대 6회.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그리고 또 연료비, 한 달 11만원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요.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지원하고요. 기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상담 등의 기타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따로 써서 내는 신청서는 없고요.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들이 가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지원은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최대 5년 원금 균할 분할 상환을 하게 되고요. 거치는 1년이나 2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7년 동안 나눠서 갚으실 수 있고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그리고 교육, 관계기관 연계해서 사후 관리까지 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들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를 감면해 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은 무료 이용하시고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는 30% 감면됩니다. KTX 새마을호는 토, 일, 공휴일은 감면이 안 됩니다. 통근열차의 경우 50% 감면, 항공요금 10% 감면, 국내 연안여객선 20% 감면. 문화활동비로 고궁이나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하시고요. 국공립국악원의 입장료는 50% 이상 할인해줍니다.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입장료는 50% 할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30% 할인해 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30% 감면해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에 통신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월 요금이 22,000원 미만인 경우에 50%를 감면해 줍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해 줍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은 시설에서 직접 신청해서 감면받고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생활 지원은 은퇴금융 아카데미입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께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부채관리,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상시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 방법은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그중 노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 중에서 주거 지원 분야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를 가지고 계신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택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70세 기준으로 해서 1억당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남은 배우자가 계속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데요. 자녀들의 반대만 없으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혹시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처음부터 신탁형 주택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더 많거나 적거나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이 많이 받았으면은 그냥 더 이상 낼 돈이 없고요. 만약에 집값이 좀 남았을 경우에는 자녀들, 즉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음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령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도 다 해당됩니다.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인데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신 경우입니다. 이 금액이 대략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234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로 원룸이나 빌라를 말합니다. LH나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시세 한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를 하고요. 고령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다는 말입니다. 보통 30% 정도가 많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령자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20% 가산, 2인 가구는 10% 가산해서 계산을 하고요. 예를 들면 3인 가구로 봤을 때 이 100%라는 기준이 3인 가구로는 671만원 정도 됩니다. 공급 비율을 보시면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에 고령자 어르신들 20%를 넣게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형도 고령자 10%,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10에서 20% 정도 함께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계층에 따라서 시세의 60에서 80%로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것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로 마이홈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이홈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청약 공고문이 마이홈에 모아서 올려지고요. 거기 확인한 다음 LH 청약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령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현장 접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 세대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 에너지 바우처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고요. 보장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또 다른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요. 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19만 5천 원이 들어있는 전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고요.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그냥 읍면동 사무소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용 방법은 화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요.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요. 실물 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니까 이걸 함께 하셔야 되고요.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그 중에서 노령층을 위한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공공주택 팁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편인데요. 정부에서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중에서 건강 의료 서비스 11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이 있고요.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 비만, 시각, 청각 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과 함께 이상 지질 혈증, 비형 감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등을 검진하게 되고요. 암 검진에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검진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표를 보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가까이에 있는 검진기관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암검진 및 개안수술입니다. 노인 암검진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 개안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암검진의 경우에는 1차 진단으로 정밀 안저검사 일종을 시행하고요. 2차 진단검사로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를 합니다. 노인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 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를 해드립니다.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인데요. 사업지역이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도 광명,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이고요. 강원도는 동해시와 홍천군입니다.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군,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입니다. 내용은 병원 진료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교육 상담 서비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에 본인 부담금을 매월 지원하게 되고요. 방법은 사업지역 내의 의료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디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준비할 것은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입니다. 네 번째,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분 무치약은 윗 잇몸 또는 아랫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중에서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고요. 평생 2개까지 해드립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 어르신들 30%, 차상위는 10%에서 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은 20%입니다. 치과 병원이나 건강보험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고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병원이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은 후에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틀니 지원입니다. 완전 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윗 잇몸, 아랫 잇몸에 치약 하나도 없으신 어르신이고요. 부분 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입니다. 시술 중 일부 본인 부담하게 되고요.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일반 어르신들 건강보험은 30%고요. 차상위는 5%에서 15%,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입니다. 치과 병의원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틀니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약으로 닦으면 마모되니까 전용 세정제를 쓰셔야 하고요.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니까.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시고요.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착용하고요. 오래 착용할 경우에는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전용 세정제에 담가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제공합니다.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 부담금 한쪽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음주, 영양 구강보건, 한의학 건강증진, 여성어린이 특화, 금연, 치매관리,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등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인데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고요. 의사 판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 중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와 E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만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 환자를 말합니다. 암 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 최대 3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제공해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 검진 지원을 해드립니다. 선별검사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제공하고요.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해서 해드립니다. 진단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이신 어르신들인데요. 4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648만 2천원 이하이신 가구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하고 있고요.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국 600여 개소의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선별검사는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검사로 CIST라고 하고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해드립니다. 진단검사는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을 해드리는데요.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감별검사 경우에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하는데요.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에서는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해드립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어르신들입니다. 4인 기준 월 648만 2천원 이하 소득이신 분들이 해당자입니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에서 고용 일자리 부분의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고령자 어르신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은 공익활동 의 경우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내용은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입니다. 공익활동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월 30시간 이상 27만원의 활동수당을 줍니다. 내용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은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말하고요. 노인 일자리 중 사회 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으로 월 60시간 일하도록 하시고 월 급여 최대 59만 4천 원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식사 보조, 환경정리 등을 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사업단에서 활동, 식품 제조, 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을 말하고요. 취업 알선형은 관련 직종 업무 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경비나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말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하고요. 기업 인턴 3개월 후 계속 고용을 유도합니다. 이때 기업 대상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고령자 친화기업은 노인 다수 고용 기업 또는 우수 노인 고용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 일자리 참여 시 최저 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유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신청 방법은 고용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고요. 참여자가 근무 수행을 한 다음 수행기관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및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사업으로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서 중장년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또 보육사업으로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 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서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K-스타트업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사업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 창업 지원 센터에 가서 교육과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다른데요.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장애인, 고령자, 여기에서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자 등입니다. 내용은 1년 미만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 지원 일자리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에 온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부에서 복지제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중에서 노령층을 위한 소책자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복지 제도 중에서 돌봄과 관련된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혼자, 독거, 혼자 사시거나 조성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 도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순서대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로 방문이나 통원 등을 통해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요. 연계 서비스로 생활지원 연계, 주거 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화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획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그리고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시간 노인 학대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일시보호 서비스 의료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 지원 연계를 하고 있고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사업도 진행됩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노인 인권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사업으로 중앙 지역 노인 학대 사례 판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연계 구축망 후원 자원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사업으로서 노인 인식 개선 홍보, 학술 행사 캠페인, 이동 상담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577-1389와 129번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로 나눠집니다. 어르신 학대 사례가 발견되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하셔야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치매나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나뉘고요. 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서 와서 서비스를 받거나 귀하간 보호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말하고요.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15%를 내게 되시고요.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 20%를 내게 됩니다. 섬이나 벽지 등 천재지변, 특별한 경우에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고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한 달 22만 3천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셔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되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면 우리나라 거의 한 70% 어르신들은 해당되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그 외에 기초지자체 장애 생활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독거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해 준 것입니다. 활동량 감지기,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서비스 신청하시게 되면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은 방문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정부에서 발간한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노령층 편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 중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법률 사회참여 분야 5가지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보통 독거 가구라고 하죠.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 해당됩니다. 1인 가구 고독, 고립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교육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부산은 수영구,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도 과천시, 양성시, 화성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 홍성, 전북 군산, 익산, 남원, 전남 나주, 영광, 경북 상주, 예천, 경남 통영, 창녕,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요.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지만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외부 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들입니다.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 상담, 집단 활동, 나들이 및 문화 체험 등을 하고요. 자조 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거 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4인 기준으로는 월소득 675만원 이하이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해당되고요. 중위소득 1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810만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소송을 대리하고요.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단 1000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을 해드리고요.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사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해드립니다. 무료로 다 해드리는 계층이 있고요. 유료로 해드리는 계층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 지소 등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로 민사사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을 민사사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또 가사사건, 이혼, 재산 분할 등,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사건, 개인 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사건, 형사사건, 성범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 및 행정소송 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 사건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배움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디지털 기초, 생활,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등의 ICT 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을 해드립니다.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 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전국 단위 실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문화원이나 문화오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노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